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으로 인해 서구와 중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의회 인권위원회도 10월 말 타이완을 방문한다고 여러 독일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의장에게 타이완 여행을 신청해 중공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타이완 방문단은 독일 6개 정당 의원들을 망라할 전망입니다. 3인당과 연합당이 2명, 나머지 군소당파가 1명씩 모두 8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타이완 행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독일 정가도 타이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 독일 외교부장 아날레나 베어복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양안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융은 역사적 상식이 부족해 착각하고 있다면서 타이완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하 내동에 춤추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펠로시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타이완 방문을 계획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에 대한 독일 의원들의 관심은 펠로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측은 이 민감한 시기에 독일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려 한다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독일 외교부장 베어복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자 타이완이 침략당하면 독일은 타이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취하는 독일에 대해 중공은 경제적인 카드가 충분히 있다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타이완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1,405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무역을 중단하면 타이완은 돈이 마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계획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럴 돈도 없을 거라는 시각입니다. 중국은 그러면서 독일이 5월 초 10억 유로의 무역 역조를 보인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인 독일의 경제 엔진이 멈추고 있다는 점을 중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난에 원자재난으로 인한 각종 위기가 악순환을 이루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어서 중공은 오랫동안 최대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특히 메르켈 집권 시기에는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심화됐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중공과 무역 규모가 워낙 작아 그나마 대립각을 세웠지만 독일은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중공은 알고 있습니다. 독일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경우 중공은 자국에 진출한 독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게 분명합니다. 독일 자동차 3사는 중공 시장에 너무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글로벌 판매 40%가 중공입니다. 친중파인 메르켈과 달리 신호등 연정인 지금의 독일 정부는 가치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함부로 대들지 말라는 게 중공의 입장입니다. 대중 정책을 두고 독일 정부 내는 주장이 제각각입니다. 아날레나 베어복 외교부장은 중공에 대해 강경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메르켈 계승은 올라프 숄츠는 엉거주춤한 모양새입니다. 녹색, 노랑, 빨간색의 신호등 연정의 스펙트럼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8월 3일 독일 정부 대변인 볼프강은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는 명확하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각 당, 행정부, 입법부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난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독일에서는 화목 장작이 곽강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써야 하는 화장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흐름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부 화장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동하는 화장터는 용광로를 계속 가열해야 하는 바람에 가스가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독일 화장터 협회 회장은 가스 배급제가 실시되면 화장터는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우선순위가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할 사람에게 죽지 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화장은 독일에서 장려 서비스의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일이 중공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은 영국도 유사합니다. 영국 하원의 외교위원회도 올해 11월이나 12월에 타이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문단의 단장은 톰 투겟 핫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의회는 타이완 방문 계획이 올 초부터 있었지만 의원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미뤄지게 된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8월 2일 주영 중공대사 정저광은 영국도 약점이 많은 나라라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영국이 타이완을 지지하면 중공은 독립을 추구하는 스코틀랜드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는 내년에 독립국민투표를 계획 중입니다. 스코틀랜드 정도는 아니지만 북아일랜드도 영국의 반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 불린 영국이 사실 소형 제국으로 찌그러들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없는 게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절반 이상의 주민이 영국 탈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 청사는 영국 국기가 내려지고 스코틀랜드와 EU 깃발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인구가 500만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 독립이라도 하게 되면 영국은 거짓골을 면치 못합니다. 영국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자원이 매장된 북해 유전이 스코틀랜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스코틀랜드 말고 아르헨티나 카드도 꺼내들고 있습니다. 올해가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이라면서 공동성명을 통해 중공은 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 즉 포클랜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아르헨티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은 영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아르헨티나의 전투기를 판매하고 경제,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히 나토와 전쟁을 벌이고 있지 우크라이나 그 자체와 싸우는 게 아니라고 세르게이 키리엔코 러시아 대통령실 행정부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자국민을 나토 대신 러시아와 싸우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요일 모스크바 지역에서 열린 젊은 정치학도 포럼에서 서구는 우크라이나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들이 남의 나라 이익을 위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거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크라이나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면서 나토 블록 전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손을 빌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토가 흡족한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인을 최후까지 희생시킬 것이라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유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키예프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화상연설에서 분쟁 이후 펼쳐질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될 조국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나 내러티브를 찾는 것은 제군들에게 달려있다고 젊은 정치학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 서구 간 분쟁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힘의 충돌 차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가한 전례 없는 경제 제재와 정보 심리전도 분쟁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또 러시아의 군사작전에 대해 서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오판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서구는 3월만 하더라도 모스크바 거리에 500만, 심지어 4월 중순만 가도 1천만의 반정부 시위대가 나올 것으로 상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스크바가 예상치도 못했던 국내 시위에 직면하면서 지정학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둥댈 것으로 서구는 예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키리엔코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스크바의 적들은 굉장히 얕고 능력이 있다면서 그들의 실수에서 오히려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의 성 키리엔코는 우크라이나인 모친의 성을 따른 겁니다.
조지아 출신으로 소치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우크라이나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리스 옐친 대통령 당시인 1998년 35살의 나이로 러시아 최연소 총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푸틴 대통령 시기에 국영 원자력 에너지 회사 로사톰의 수장으로 발탁돼 11년을 일했습니다.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피아노도 조예가 깊어 라흐마니노프 곡도 연주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